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민선 7기 여수시가 지난해까지 목표치를 상회하는 투자 유치 실적을 달성했다며 올해는 투자 실현율 제고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여수시는 7개 기업과 투자 협약을 맺고 6,016억 원의 투자와 689명의 고용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수소 연료 전지 발전 사업과 첨단 접착 소재 제조 사업이 대표적인 실적인데 과거 제조업 위주였던 업종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와 관광 시설, 도시개발 분야 등 미래 산업까지 유치 업종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제도 정비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변화된 산업 트렌드에 맞춘 사업을 중점 유치하기 위해서 지난해 5월 달에 여수시 투자 유치 촉진 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 내용으로 보자면 R&D 사업이나 지식정보문화 사업,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사업 등. 여수시는 민선 7기 2018년 이후 28개 기업으로부터 10조 3,954억 원의 투자를 유치해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투자 유치 실적이 MOU 체결 홍보에 그쳐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은 여전합니다. 실제로 여수시의 다양한 투자 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제공할 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과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은 투자 유치의 걸림돌입니다. 그나마 투자 여건이 우수한 여수의 경우 인허가 단계를 지나 실제 착공이나 준공까지 마친 이른바 투자 실현율은 80% 정도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민선 7기를 마무리하는 올해 여수시의 목표는 이 같은 투자 실현율을 끌어올리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기업별로 전담 프로젝트 매니저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기업별로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고 유관기관 간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투자가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성과보다는 효과에 초점을 맞춘 투자 유치 활동이 힘차게 시작한 2022년 새해에도 일선 지자체들의 가장 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순천시는 올해 시정 목표를 회복하는 일상, 살아나는 경제로 정하고 경제와 복지 등 5개 분야에 대한 세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허석 순천시장은 어제 신년 브리핑을 통해 올해는 완벽한 코로나19 대응 태세를 갖추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실물 경제의 반등을 위해 지역상품권 확대 발행과 창업보육센터 준공, 혁신 창업특구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 시장은 또 매년 전 시민에게 생태 기본소득으로 로컬푸드 상품권을 10만 원씩 지원하고 가칭 도시공동체 은행을 설립해 새로운 금융복지 지원 체계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는 대선과 지방선거 등 굵직한 선거들이 있는 선거의 해입니다. 특히 역대 대선에서 호남의 선택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만큼 여야 정당들의 호남 민심 잡기가 치열한데요.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민주당 광주시당 당직자들이 국립 5.18 민주묘지에 모였습니다. 광주시당 위원장과 광주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광주선대위 공동위원장들까지 올해 치러지는 대선을 앞두고 승리를 다짐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정권 재창출에 방점을 찍고 있는 민주당은 예전 같지 않은 호남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강기정 전 수석을 호남 특보단으로 임명하는 등 집토끼 단속에 나섰습니다. 특히 호남 민심이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서 민주당 결집의 촉매제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민심 끌어안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5월의 정신으로 제4기 민주정부를 기필코 실현해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기 위한 참배입니다. 이준석 대표 선출 이후 호남 지역 신규 당원이 8배 이상 증가하는 등 서진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자평하고 있는 국민의힘도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안간힘입니다. 역대 대선에서 호남의 지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선거에서 승리를 거뒀던 만큼 흔들리는 호남 민심의 틈새를 파고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남에 대해서 다시는 홀대론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게 윤석열 후보의 입장입니다. 앞으로 미래 산업에 있어서 우리 호남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으로 정의당 역시 새로운 호남의 전략적 선택을 요청했습니다. 거대 양당의 역대급 비호감 후보보단 불평등과 차별 극복이라는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심상정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금 거대 양당의 후보들은 누가 되더라도 시민들이 신뢰하는 정권이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가장 준비되어 있는 정당이 정의당입니다. 대선까지는 앞으로 60여일이 남은 상황. 대선 결과에 따라 지방선거 결과도 요동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한 여야의 수싸움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작년 FA컵 챔피언 전남 드래곤즈가 올해 새로운 코칭 스태프 구성을 마쳤습니다. 전남 드래곤즈는 전경준 감독 체제 3년 차를 맞아 K리그 1 승격을 위해 수석 코치에 지난해까지 FC 서울의 15세 이하 팀 감독이었던 김영진 코치를 새롭게 임명하고 한동진, 강진규, 최희영, 최효진 등으로 구성된 새로운 코칭 스태프 구성을 마쳤습니다. 전남 드래곤즈는 어제부터 광양에서 1차 동계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여수 을지역구의 김회재 의원이 올해 여수 산단의 환경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탄소 배출량이 많은 여수를 기후위기 특별지역으로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고 노후 산단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해 김 의원은 산단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순천의 의과대학을, 여수에는 대학병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수세계박람회장 개발에 대해서도 여수시가 박람회장을 인수해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달 안으로 여수 구도심의 시중은행 2곳이 문을 닫습니다. 모바일 뱅킹이 늘면서 은행들이 전국의 영업점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고령 인구가 밀집한 지역의 은행들까지 잇따라 폐점하면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여수 구도심 대로변에서 수십 년간 자리를 지켜온 신한은행 여수지점. 출입문 근처에 작은 폐점 안내문이 걸려 있습니다. 지역과 함께한 긴 시간을 뒤로하고 이 영업점은 오는 17일 문을 닫습니다. 네, 본점에서 회수 결정이 이런 거밖에. 상가 안쪽에 위치한 국민은행 여수지점도 21일 폐점을 앞뒀습니다. 인근 상인들은 4km 떨어진 여서지점까지 가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나도 지금 가기 전에 또 갖고 와서 앱을 가지고 뭐 잘 안 되는 게 있어서 다 물어봐야 되니까 숙제예요, 숙제만.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은행 영업점들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전국 영업점 200여 곳이 사라졌고 전남 지역에선 최근 1년 새 15곳이 폐점할 정도입니다. 이제는 고령 인구 밀집 지역의 은행들까지 사라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 폐점이 예정된 여수 교동 일대에는 전통시장이 밀집해 금융 수요가 많은 데 반해 상인들과 고객 모두 고령층인 상황입니다. 구도심권에는 그렇게 되면 쉽게 말하면 제1금융이 거의 없다시피 되는 거거든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분들은 또 이동하시는데도 상당한 또 제약이 많으세요. 저희들한테는 큰일이긴 큰일이에요, 솔직히. 인근 주민들도 폐점 전부터 불만과 우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할 수 있는데 우리 나이는 아직까지 그런 거 잘 익숙하지 못해갖고 잘 모르거든요. 금융업 비대면 전환의 바람이 고령층이 많은 지역 구도심을 가장 먼저 휩쓰면서 디지털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수시 의회가 설 연휴 전에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여수시 의회는 지난해 말 여수시가 전 시민에게 20만 원씩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569억 원의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함에 따라 내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상임위 심사에 이어 본회의 의결까지 모든 의사 일정을 하루 안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여수시의 일상회복지원금 예산은 올해 본 예산 1조 3,712억 원의 4.1% 규모입니다. 작년에 열린 광양 드론 온택트 페스티벌이 새로운 형태의 비대면 행사로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해 10월 25일부터 2달여에 걸쳐 개최된 2021 광양 드론 온택트 페스티벌이
VR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드론 전시장 운영, 지역 대표 관광지 사이버 투어 등 다양한 비대면 행사로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활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에 모두 7,900여 명이 접속해 드론 활용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코로나 분노 완화에도 도움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 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올해 3월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개교를 위한 대학 강의실이 마련됐고 에너지 인재를 키워낼 학사 일정도 준비됐습니다. 수시 전형을 통해 신입생 100명이 뽑혔고 정시 모집도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 중인데요. 보도에 이다현 기자입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부지에 들어선 4층짜리 건물, 강의실과 행정실 등이 있는 핵심 시설인데 공정률이 84%를 넘겨서 빠르면 1월 말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에너지공대 학생들은 오는 3월 개교 이후 이곳에서 공부하고 생활하게 됩니다. 대학원생들은 본원 캠퍼스에서 15km 정도 떨어진 한전 에너지 신기술 연구소를 실험실로 활용합니다. 수업 방식은 자율적인 연구와 토론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특히 교수가 5분 이상 발언하면 경고를 주는 등 철저히 학생들의 참여와 토론으로 이루어진 미네르바 수업이 커리큘럼으로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 실제적인 문제들을 갖고 와서 학생들이 그거를 나름대로 본인들이 배운 여러 가지 지식을 이용해서 그거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식으로 이제 탐구하면서 접근하는 그런 교육 방법이에요. 에너지공대의 미래를 열어갈 인재 모집도 막바지 단계입니다. 수시 모집에서 신입생 100명이 등록을 마쳤고 현재 진행 중인 정시 전형에서도 10명을 뽑을 예정입니다. 수시 경쟁률이 24대 1로 마친 데 이어 정시 경쟁률도 90대 1에 육박하는 등 수험생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는 올해뿐만 아니라 향후 2023학년도에도 에너지 분야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토대로 학생들을 평가하고 선발할 방침입니다. 당연히 에너지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좀 더 창의적이고 그리고 본인의 생각을 확장할 수 있는. 지난해 말에는 에너지공대를 법정 기부금 단체로 지정해 에너지공대 기부금액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 안정적인 재원 마련의 틀도 갖춰졌습니다. 에너지 분야 산업계와 학계의 중심이 될 한국에너지공대, 이제 개교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지난달 말 해고된 순천만 국가정원 운영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다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순천시는 국가정원 운영 대행업체와 기존 직원들의 고용을 계속 유지하기로 최종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해고 통보를 받은 40여 명의 직원들도 업무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국가정원에서 매표와 경비 업무 등을 담당했던 운영 대행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업체 측이 고용 승계 조항을 위반한 채 지난달 말 갑작스럽게 직원들을 해고했다며 순천시의 즉각적인 조치와 직접 고용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여수시가 오는 3월부터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영유아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보육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여수시는 지난해보다 19억 7천여만 원이 늘어난 35억 6천만 원을 투입해 9개 보육 사업을 12개로 확대했으며 그동안 전액 학부모 부담이었던 만 3세에서 5세 유아의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로 8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또 사립유치원을 이용하는 맞벌이 가정을 위해 사립유치원 저녁 돌봄에 2억 800만 원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운영난을 개선하기 위해 인건비 등 5억 7천여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